자, 저희가 이제 그 수정되는 것까지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검색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시면, 자, 수정하는 기능은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다 데이터 낸 다음에 하면 내용 바뀌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봤어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상품 조회하는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상품 조회하면서 이제 페이징 기능이라는 거 이제 써보려고 하는데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저희가 다 커버를 하는 거라서 자, 요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좀 이따가 상품 조회할 건데 상품 등록일이나 판매 상태나 아니면 상품명이나 그 등록자 아이디 요거 가지고도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조건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쿼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동적 쿼리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쿼리 DSL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동적으로 쿼리를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리고 쿼리 DS를 잘 이용하시면 이제 뭐 비슷한 쿼리는 이제 재활용해서 다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쿼리 DSL을 쓰시면 자바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법 오류나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메이븐이래. 저희는 지금 이클립스를 쓰고 있고요. 이 책은 인텔리제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제이에서는 메이븐 컴파일이라는 걸 따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저장하면요. 그래서 저장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타겟이라고 하는 데다가 저희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Q가 붙는 이런 Q 도메인들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Q가 붙어 있는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따로 뭐 기능을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이제 Search DTO라고 해서 검색을 하기 위한 기능을 지금부터 하나씩 붙일 겁니다. 근데 요거부터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이게 긁어다 붙일게요. 이거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요. 제가 설명하면서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번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네요. 자, 저희가 여기 갈게요. 자, 저희가 그 위쪽에 클래스에 가시면 클래스 관리하는 데 가시면 아이템 쪽에 DTO가 있잖아요. 이렇게 DTO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웹 쪽에서 긁어 오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new 클래스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름은 아이템 항목에 대한 아이템 search DTO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저자 사이트에 잠깐 좀 가서요. 저자 사이트에 가서 소스에 가시면 메인에 여기에 샵이 있고요. 여기에 DTO 부분이 있어요. DTO 부분에 가면 아이템 서치 DTO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컬럼 하나, 둘, 셋, 네 개를 필드 네 개를 긁어다가요. 여기다 이렇게 탁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 오류 뜨는 이유는 여기 다른 클래스에 있는 거다니까 이렇게 연동만 시켜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날짜 형태로 어떻게 할 거냐 요걸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는 판매 중이냐 뭐 솔드아웃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는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저기 뭐죠? 그 사람 이름 있죠? 이거 사람 이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찾을 건지. 그래서 사람 이름을 찾을 건지 상품 이름을 찾을 건지 뭐 그거 찾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들고 갈 검색어예요. 검색어. 이렇게 보통은 요거 키워드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DTO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은 getter 하고요. setter를 이렇게 좀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toString도 하나 붙여가지고요.
그 내용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예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때 저희는 쿼리DS를 쓸 거라고 했는데 이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쓸 때 저희가 보통 3단계로 요거 구현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거고, 세 번째는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를 기존에 있던 레포지토리에 갖다 붙일 거예요. 되게 간단한 일이고, 간단하게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저희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거기에 관리자를 통해서 검색하는 아이템을 검색하는 그런 검색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저희가 한번 요번 가서 만들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레포지토리를 하는 거니까 여기 가서요. 레포지토리 여시고요. 원래는 기존에 이렇게 아이템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가 이미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JPA도 갖다 붙이고 지난번에 쿼리DS를 쓰려고 요런 애도 이제 갖다 붙여넣어서 썼거든요. 여기에다 더 추가로 뭔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 임의로 이렇게 인터페이스로요.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름은 아이템 레포지토리라고 넣을 거고요. 이거는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든 거라서 커스텀이라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아이템 레포지토리 커스텀.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 건데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페이징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원하는 개수만큼 가져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처음엔 몇 개 없으니까 다 들고 와도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막 1억 개씩, 2억 개씩 이렇게 되면 그걸 다 가져오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애를 붙일 건데 저희가 붙이는 애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데이터 도메인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쓸 때는 데이터 도메인과 연관된 엔지를 보시면서 이제 페이지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읽어올 애는 기본적으로 아이템과 관련되니까 아이템을 페이징으로 들고 올 거예요. 그리고 get 예를 들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하는 어드민에서 하는 아이템 페이지라서 이렇게 저희는 메소드를 준비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빨갛게 된 이유는 이 위에 임포트 안 돼서 그렇거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우리 엔티티 위치 확인하시고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임포트 되면 오류 없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하실 일은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그거 있었죠? 아이템 서치 DTO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검색 정보가 있는 그 DTO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요. 아이템 서치 DTO 들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저희가 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를 만들 건데 페이지어블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것도 인터페이스고요. 데이터.도메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인터페이스를 붙이시고요. 페이지어블이라고 해서 얘는 몇 번째 페이지부터 몇 개 들고 올 거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저희 인터페이스니까 가로 넣으면 안 되죠. 여기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추상 메소드로 이렇게 구현을 하나 해놓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거를 두 번째 동작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나면 이거를 실제 구현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라고 하고 이름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템 레포지토리 그리고 커스텀까지 똑같고요. 여기까지 인터페이스 이름이잖아요. 클래스라서 인풀이라고 해서 대문자 i 하나 쓰시고요. mpl 이렇게 해서 임플리먼트 하겠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클래스는 뭘 구현할 거냐면 임플리먼트로 뭐요? 아이템 레포지토리 커스텀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에 아직 저희가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데 마우스 가져가면 얘가 뭐예요?
예, 추상 메소드 추가하라고, 이렇게 구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눌러서 오버라이드 하나 누르면 이렇게 오류는 이제 사라져요. 자, 저희는 이걸 구현할 건데, 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쿼리 DSL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쿼리 DSL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해요? 쿼리 팩토리라는 애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쿼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프라이빗으로 JPA 쿼리 팩토리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 쿼리 팩토리를 붙이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쿼리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요걸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요런 멤버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 이름을 가진 생성자를 만들 때요. 이 앞에 저희가 이렇게 퍼블릭 이렇게 만들 거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생성자를 만들 건데, 얘를 그냥 만들 수도 있는데 인자를 하나 받아오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 쿼리 팩토리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엔티티 매니저라는 걸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일 거고요. 저희 보통 EM이란 어제 많이 보던 거죠. EM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자, 저희는 요거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쿼리 팩토리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해요? new JPA 쿼리 팩토리를 만들 건데, 그때 뭘 넣어서 만들 거냐면 이 엔티티 매니저를 넣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야? 그러니까 우리 쿼리 DSL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쿼리를 던질 준비가 돼서 이쪽에 오시면, 이쪽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오실 일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쿼리 팩토리라는 애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각종 쿼리를 던지고 싶어요. 이 쿼리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애들이 막 붙는데, 여러분이 보통 맨 처음에 뭐예요? 셀렉트 걸죠? 그죠? 셀렉트 걸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건데, 대부분의 일은 셀렉트 그 다음에 뭐예요? 셀렉트 걸 거고 어쩌고 저쩌고 건 다음에 여기에다 점에서 프롬 이렇게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셀렉트를 거는데 이 셀렉트를 걸 때 여러분이 어떤 엔티티를 가지고 그 전체를 다 가지고 오면 셀렉트하고 프롬은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셀렉트 프롬으로 그냥 한 번에 불러버려요. 우리가 부를 애는 누구였냐면 여기에서 부르는 애는 저 Q 도메인에 있는 애들 부르는 거거든요. Q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부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요거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셀렉트를 하고 나면 이 뒤에 여러분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웨어저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날릴 수가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잘 생각해보면 계속 체이닝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요것도 이렇게 붙이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 조건은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또 내려오면 조건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그 오더 바이 같은 거 있죠? 오더 바이 이렇게 해서 오더를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저기 있는 Q 아이템에 있는 저 아이템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ID라는 애를 뭐예요? 오름차순 말고 내림차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자바가 다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탈자 없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때요?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쿼리 DS를 쓰시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보면 지금 요런 애가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들어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조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뭐 했죠? 요게 뭐예요? 지금 스태틱하게 계속 붙고 있잖아요. 클래스 명이 붙고 그 뒤에 필드가 붙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시거나 마우스 다음에 요거 픽스 요거 누르면 얘가 요런 기능이 있어요. 아래쪽에 잘 보시면 Convert to Static Import라고 해서
얘를 스태틱 임포트로 컨버팅을 시켜줘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는 이렇게 아이템만 남고 요 q 아이템 점 아이템이라는 애가 저 위에 이렇게 스태틱이 붙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일일이 나열해서 쓰셔도 돼요. 근데 이게 더 간단해서 저희는 이걸로 쓸 거예요. 자, 왜냐면 저러지 않으면 계속 지금 Q 아이템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오더 바이 다음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디부터 할 거냐. 이거를 저희가 옵셋이라고 잡을 건데, 옵셋을 잡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페이저블이라고 하는 요 변수,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받은 요 페이지 정보로부터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get offset 하면 시작할 위치를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개냐라고 하는 애는 리밋이라고 하거든요. 리밋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걔도 페이지업을 정보에 보면 페이지업을 정보에 보면 get 하시고 찾아보면 페이지 넘버 페이지 사이즈겠네요. 그죠? 페이지 개수를 넣어서 저희가 몇 개 가져올 건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리밋이 안 걸리면 다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페이징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패치라고 하는 동작을 할 건데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여기를 뭐로 하라고 그랬냐면 패치 리절트를 걸라 그래요. 패치 리절트라고 거는데 여기 보면 짝대기 이렇게 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쓰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잠깐 저희 책을 잠깐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인데 자 지금 요 부분인데 얘가 여기다 이렇게 패치 리절트를 걸면 얘가 이렇게 허리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를 들고 와요. 근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리절트 여기서 가지고 온 이 리절트를 가지고 get 리절트 하면 결국 뽑아오는 게 뭐냐면 리스트 뽑아오는 거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몇 개라고 하는 리스트를 뽑아오는 건데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패치라는 애를 봤더니 얘는 아예 뭘 뽑아와요? 얘는 아예 리스트를 뽑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쓰지 않고 요걸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패치로 요걸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럼 요거의 결과로 뭘 가져온다고요?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그 리스트를 우리가 알아서 책 보면 여기에다 이게 리스트 이렇게 적게 되는데 저희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요렇게 된 애 맨 뒤에 가서요. 뒤에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퀵픽스 컨트롤 1번을 누르거나 퀵픽스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친절하게 얘에 대해서 뭘 만들 수 있어요? 지역 변수 만들 수 있게 해줘요. 네, 여러분이 얘가 리턴 타입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더블 클릭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리스트 아이템 이렇게 들고 와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는 기계적으로도 판단 가능한 애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판단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지금 잘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우리의 리스트예요. 그죠? 얘가 이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만들어 온 개수만큼. 자, 한 페이지에 3개, 그럼 3개를 딱 들고 온 거예요, 리스트로.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저희 요 책에 보시면, 아니, 여기 책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얘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리절트 있잖아요. 아까 가져온 요 리절트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get total이라고 하면 전체 개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전체 개수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이 요거 처리할 때 여기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면 토탈이라고 하는 애를 뽑으면서 저 리스트에 있어서의 사이즈를 뽑아오잖아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 사이즈를 뽑아오면 여기에 우리가 숫자로 된 애를 잡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오면 얘는 지금의 상황에는 이걸 몇 개만 가져오냐면 여기 리밋에 걸린 개수만큼만 가져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페이징이 정확하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쿼리 DSL이 버전이 올라갔는데 여기 저자의 사이트에 가서 보면 요거를 이 사람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 저희 레포지토리죠. 자, 그래서 여기 샵까지 올라가고요. 저희 레포지토리라는 데 가서 아이템 레포지터리 커스텀 인풀이라고 하는 거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 사람이 뭐 어쨌건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여기다가 뭘 구하냐면 토탈 값을 구하는데 이 쿼리만큼을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뭘 구하냐면 토탈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귀찮아요, 이게. 오히려 그냥 없어진 옛날 걸 갖다 써도 되는데 그냥 읽어보면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그대로 긁어다가 저희가 여기 토탈 부분에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일단 저희는 지금 뭐가 없냐면 일단 여기 봤더니 와일드 카드라는 애가 없는데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면 여기에 있는 클래스라는 거잖아요. 와일드 카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요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 쿼리 배우실 때 뭐 있었어요? 집합함수로 카운트라는 애 있죠? 카운트하고 별표 이런 거 쓴 적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와일드 카드 카운트 이렇게 하면 이게 그 그룹 함수 이제 쓴 거고요. 자, 여기 오류 뜨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얘는 스태틱하게 저 위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웨어절에 여러 개의 뭐가 있어요?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에 이거 안 만든 거고요. 그러고 그거로부터 하나를 가져오면 걔가 토탈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게요. 자, 이 메소드는 여기 찍으시고 아래부터 만듭시다. 자, 이 메소드는 요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메소드 만드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요렇게 해가지고 메소드 만드시면 되고요. 세 번째도 이렇게 해가지고 메소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조건에 여기에 있는 얘네들 조건이 들어가서 이런 조건을 넣어서 얘는 쿼리를 할 애예요. 자, 저희가 그 쿼리 DSL이라든가 동적으로 처리가 가능해 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그죠? 동적으로 처리 가능해 라고 했는데 동적으로 처리하시려면 여기가 이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걸 쓰시는 게 아니라요. 저희 책에 잠깐 보시면 이것도 좀 긁어다 쓸게요. 저희가 타이핑 쓸 게 많아서. 자,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요런 애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얘가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씁니다. 불리언 익스프레션. 자, 요거는 저희가 그대로 긁을게요. 아니면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긁읍시다. 어차피 긁어다 쓸 거니까. 저희가 이것만 줄여도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수업을. 이것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갈게요. 자, 요 부분에다가 여기가 원래 프리디케이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프리디케이트가 아니라 요거를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오류가 많이 나는데 자, 요걸 고칠게요. 자,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라는 애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지금 쿼리 DSL 안에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봤더니 search cell status EQ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 요게 뭐였죠? 셀이냐 솔드아웃이냐예요. 그죠? 판매 중이냐 판매 완료냐 뭐 그 정보를 갖고 있던 애를 변수로 받아요. 자, 그 상태를 받아서 얘가 뭘 만들어낼 거냐면 이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 타입의 변수를 하나 리턴을 할 건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상태가 받아온 게 널이면 널이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널이면 얘가 뭐예요? 이게 3학년선이죠. 널이면 널을 반환하는 거고요. 널이 아니면 얘는 여기 우리 Q 아이템을 지고 오기로 했으니까 아이템에 셀 스테이터스에 가서 이거를 동등 비교를 해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들어온 애랑 얘가 같은지를 비교해서 같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주겠죠? 그죠?
같다 아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여기다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결과물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불리한 익스프레션을 쓰는 이유는 얘는 널이거나 널이 아닌 이런 값을 던져주는 거예요. 널이 아닌 이런 값을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는 애는 마찬가지 불리한 익스프레션인데 얘는 뭘 하냐면 여러분이 검색 타입을 넣는데 날짜 타입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검색을 하는데 하루 전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고요. 일주 전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고 한 달 전, 6개월 전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싶어요. 검색을 하는데 그렇게 검색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뭘 하냐면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우리 자바 타임에 있는 이 클래스를 하나에서 뭘 가져와요? 현재 시간, 지금 시간 있죠? 지금 시간을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 자바 유틸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자바 유틸스는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요? 타임리프에 있는 자바 유틸스 쓴다 그랬죠? 그래서 자바 유틸스, 요 타임리프에 있는 자바 유틸스를 쓰면 얘가 뭐라냐면 여러분이 데이트 타입으로 어떤 서치하는 애를 가지고 올 건데 걔는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all, 1D, 1W, 1M, 6M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l과 얘가 똑같거나 1D하고 얘가 똑같거나 1W랑 얘가 똑같거나 그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가 들고 온 요 글자가 all인지 1D인지 1W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all이거나 아니면 널이거나 그죠? all이거나 널이면 뭐 해요? 널로 리턴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1D라는 글자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체크를 1D를 해서 1D를 들고 오면 얘는 현재 내가 now로 잡은 이 시간에서 하루를 빼요. 그럼 하루 전 데이터를 검색해 오는 거예요. 하루 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검색해 오는 거예요. 만약에 1W면 내 지금 시간에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 weeks를 해요. 이거 뭐예요? 한 주만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검색을 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한 달이고 요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널이거나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루를 앞당기거나 일주일을 앞당기거나 6개월을 앞당긴 시간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반환을 내는 뭐예요? 내 아이템의 등록 시간을 뭐로 당기는 거예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6개월 전이거나 하루 전 정보로 해서 이걸 반환하는 거예요. 그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얘가 불리언 익스프레션이 하는 일. 널이거나 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봤더니 얘는 search by like예요. like 검색을 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받아요. 문자로 된 search by랑 search query라는 애를 받아요. 이거 아까 전에 우리 search DTO에 있던 애잖아요. 그죠? 그 필드인데 자, 일단은 앞쪽에 들어온 요 search by는 어떤 방법을 할 거냐예요. 어떤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템 네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created by예요. create by는 작성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예요? 상품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품명에 의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작성자에 의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들고 와요? 얘가 들고 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요거에 떨어지면 요거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템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템 네임에 like 검색으로 여기 적어놓은 글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이름을 찾기 위해서 뭐 김, 홍, 뭐 홍길 뭐 이렇게 넣은 글자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들고 와서 like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뭐 작성자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작성자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템의 created by 위치에서 created by가 아닌가 보네요. 저쪽에 잡혀 있기를. 이게 오류가 뜨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점 created by create by 요건데 요걸로 요거에 like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전에 뭐가 D가 없네요. 그죠? 이거 아마 작성할 때 D를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엔티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엔티티에 D를 안 넣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건 얘가 갖고 있는 대로 찾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넣으면 그걸로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이런 정보가 없어서 이런 걸 못 탔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아이템 네임이나 이런 게 아니면 나는 결국 뭘 돌려줘요? 어린 상태로 돌려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웨어절에서 하고 싶은데 웨어절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냐면 요거 그냥 긁을게요. 요거 하나 이렇게 긁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개념만 알면 되니까. 자,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넣었어요. 이거 뭐 하겠다는 거야? 등록 날짜를 얼마 전부터 찾아올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서치 DTO에 보면 뭐예요? 내가 서치 데이트 타입이라고 넣어놓은 그 글자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물어볼 건데 이 놈이 어디 있어요? 이 아래 여기에 있는 얘잖아요. 이 불리언 익스프레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널이거나 여기에 있는 얼마 전 정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여기가 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검색 조건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널이면. 자, 여기 뒤에다 콤마를 하나 찍어요. 자, 콤마를 하나 찍고 다시 여기 내려가서 요번에는 요거를 긁고 와요. 요거. 콤마 전까지. 요거를 긁고 와서 이번에 요 웨어절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자, 요 조건이거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판매 상태가 뭐예요? 내가 서치 DTO에 판매 중이거나 품절이거나 이 두 가지를 찾으면 그 둘 중에 가져온 걸로 여기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뭐예요? 콤마 하나 찍어주고 마지막으로 요거 서치 바이 라이크로 요렇게 맨 뒤에 가로 하나 빼놓고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으면 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질의를 던질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자, 요 웨어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를 쓰거나 이걸 쓸 수도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콤마로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end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건을 여러 개를 걸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걸고 있지만 널이면 어때요? 취급 안 할 거죠? 널이 아니면 취급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동적 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이핑으로 컬리를 날리는데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if문 태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값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쿼리 DSL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냥 앞쪽에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골뱅이 쿼리 해가지고 그냥 그 JPQL이라고 하는 애로 써도 되는데 JPQL은 동적 쿼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쓰면 좋은 점은 이거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보면 아 이게 뭐지? 막 이러는데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반 쿼리 던지듯이 이렇게 던진 거예요. 자, 여기는 토탈이라고 하는 걸 뽑을 때는 얘는 어때요? 이 조건에 따라서 내용이 100개일 수도 있고 200개일 수도 있고 50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와일드 카드로 하는데 이 웨어에 있는 조건들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뭘 해요? 전체 개수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쓴 거예요. 패치 1을 한 거는 그냥 뭐 어차피 그 개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자, 그래서 저희는 맨 마지막에 얘를 되돌려 줄 때는 여기서 얘를 되돌려 줄 때 이거 페이지로 되돌려 줘야 되거든요. 보이죠? 자, 근데 페이지에 가서 마우스를 가져가다 보면 얘는 뭐로 돼 있어요? 인터페이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로는 뭘 못해요? 객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뭔가 객체를 만들어 되돌려줘야 되죠. 그게 뭐냐면 new라고 할 거고요. 페이지랑 관련된 애인데 여기 쓱 아래를 봤더니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안 되고 페이지를 인풋한 애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요 아래 거
이 아래 거는 누르면 맨 처음엔 뭘 가져오래요? 리스트로 된 컨텐츠 가져오래요. 리스트로 된 컨텐츠는 여기서 만들어 놓은 요 리스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를 리스트라고 하고요. 아니면 지금 이거 상으로는 여기 이름이 뭐여야 돼요? 컨텐츠면 더 좋겠죠? 그죠? 맞나요? 여기가 만약에 비어 있으면 얘는 컨텐츠네요. 그죠? 저 위에 이름 바꿔야겠다. 자, 이거 컨텐츠로 할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컨텐츠를 넣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얘가 넣을 때 처음엔 컨텐츠, 두 번째는 페이지업을, 세 번째는 토탈. 그래서 일부러 변수명도 그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해요? 페이지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게 뭐 하는 거라고요? 쿼리 DS. 쿼리를 만든 거예요, 저희가. 쿼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얘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구현은 됐고 얘는 여기에 있는 뭐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애고 이 인터페이스에 요 앞쪽에 봤더니 요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가서 요 뒤에다가 얘한테 능력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이템 레포지터리에 커스텀이라는 능력까지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쟤를 쓸 때 요 이름으로 쓰면 되죠. 요 이름만 부르면 요 능력을 얘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요 이름 가지고 뭐예요? 우리 뭐 세이브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얘 능력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될까요? 여기까지. 자, 저희 잠깐 책을 보시면 저희 여기를 잠깐 보면 자, 저거 아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쿼리 리절트가 어떻고 하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쓴다 그랬잖아요. 패치는 쓰는데 이 패치 카운트도 지금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얘는 요거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문법을 좀 변경된 걸 좀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쓰시면 되고요. 네, 나중에 다른 건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갖다 붙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상품을 정말로 이제 들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서비스에 가서 이 일을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DB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만들어 놨잖아요. DB를 접근할 방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요 실제 서비스 단에 가서 서비스 단인데 저희는 지금 아이템이랑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아이템 서비스에 가서 여기에 가서 저 정보를 이제 불러오는 일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아이템 서비스에 가서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public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페이지 안에는 페이지하고 요거 데이터 도메인에 있는 애 하면 제네릭을 부르는데 이 타입은 뭐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타입으로 페이징을 해서 올 거고요. 우리는 get admin에 있어서의 아이템 페이지를 부르는 일을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아까 전에 있던 레포지터리 가서 이거 불러올 때 레포지터리에 던졌던 값들이 뭐예요? 레포지터리에 뭐 던졌어요? 우리 아이템 서치 DTO 던졌죠? 그죠? 그러니까 검색어 던졌잖아요. 검색어랑 우리 페이지 정보 던졌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도 페이지업을 정보에다가 페이지업을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던질 거란 말이에요. 자,
자, 얘가 그거를 이제 리턴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 리턴 받아올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받아와요? 아까 그 레포지터리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템 레포지터리를 쓰면 되죠. 아이템 레포지터리 커스텀을 쓰는 게 아니라 레포지터리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능력을 가져요? 이 대문자가 쓰이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인터페이스를 거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만든 객체를 걸고 얘를 봤더니 여기 긴 애 하나 있죠. 얘가 뭐예요? get admin 아이템 페이지를 가져오는 애예요. 자, 거기에 뭐 던졌죠? 지금 받아온 디리어 DTO하고 뭐예요? 페이지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DB 가서 필요한 만큼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해요? 그 페이지 정보를 위로 보내주겠죠. 자, 이걸 부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러가 있어야죠. 서비스는 컨트롤러가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컨트롤러 가기 전에 도대체 누가 이걸 부르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저희는 여기로 갈 거예요. 자, 저희는 웹페이지로 잠깐 가서요. 저희 웹페이지에 가서, 자, 저희는 요 상품 관리라는 애를 누르면, 상품 관리라는 애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볼 애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뒤쪽에 가서 보시면, 네, 아직도 많아요, 그죠? 할게. 아직도 많은데. 자,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이런 애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페이지에 몇 개 보겠다라고 하는 개수를 주면 그 개수만큼 가져오고요. 전체에서 나머지들은 이렇게 페이징을 만드는 거예요. 페이징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고 싶은 검색어를 여기다 줘서 여기 보면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판매 상황은 어떠냐? 상품명이 어떠냐?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해? 필터링이 돼서 딱 걸러와야 되겠죠? 그죠? 자, 저희는 필터링 할 동작도 지금 해놨어요. 저희는 그것도 해놨어. 그 다음에 저 페이지를 가져올 능력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페이지에 접근해서 저것들을 지리어로 던질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잠시만요. 네, 잠깐 말이 끊겼는데, 자, 저희 이제 여기 상품 관리라는 거 누르면 이제 그 페이지 보는 대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해요. 그 페이지 리스팅하는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품 관리라는 걸 누르시면, 너무 오랜만에 눌렀나봐요. 세션이 날라갔네요. 자, 다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날라갔네요. 지금 여기는 이제 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저희가 이런 연결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긁을 거고요. 지금 주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메뉴에 요 주소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저희가 페이지 연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컨트롤러에 가서 아이템에 컨트롤러에 가서 저희는 요 아래서 뭐 할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페이지만 이동하는 거니까 get 매핑 해야 되죠? 골뱅이 해서 get mapping이라는 거 걸 거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get mapping 할 거고요. 저희는 뭘 할 거냐면 public string으로 이제 페이지 이동할 거니까 스트링으로 할 거고요. 아이템 리스트를 보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아이템 리스트. 그리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저희는 리턴을 할 건데 이동할 페이지는 뭐예요? 아이템에 아이템 리스트라고 합시다. 책에는 매니지라고 하는 페이지로 가는데 오히려 리스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리스트로 이동을 시켜버릴 거예요, 저희는. 자, 그럼 얘가 동작하게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템플릿에 가셔서요. 아이템에 가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아이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자, 아이템 리스트 만들기 위해서 여기 템플릿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고요. 자, 이 템플릿을 저희가 이름을 리팩터로 뭐로 만들 거예요? 네, 아이템 리스트라고 만들 거고요. 이 아이템 리스트에 들어가서 다른 건 뭐 볼 거 없고요. 다른 건 볼 거 없고 여기에 본문 영역입니다 라고 된 부분만 요 부분만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아이템 리스트라고 적을게요. 아이템 리스트. 아니면 이거 어차피 지울 거긴 하지만 이게 그냥 H1 태그 정도 하나 넣어가지고요. 좀 크게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저장할 거고 저희가 여기에 와서 다시 앞으로 가서요. 지금 요거 이제 로그인 하면 지금 로그인은 되어 있네요. 그죠?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니까 상품 관리라는 데로 가면 아이템 리스트 페이지로 잘 넘어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넘어올 때 저희 잠깐 쉬었다 할 건데 넘어올 때 뭘 들고 와야 돼요?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그 정보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페이지 정보 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다 이제 뿌릴 거예요. 그 일까지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